우리 학교 일진 애들 오토바이 타고 등교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저보다 잘 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저는 느꼈죠.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오래 못하겠다. 이 학생은 일단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게임을 한 3시간, 5시간 앉아서 계속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체력적인 문제는 아니겠죠. 이 공부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참고 계속 해야 될 나만의 이유가 혹시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카투사 여러분들 제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탭스 지원 기준으로 했을 때 380점에서 299점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해서 탭스에서는 카투사와 어학병 합격자들에 한하여 응시료를 100%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포함해서 국내 대학원 입학도 탭스 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와 대학원 준비에 모두 쓰이는 탭스, 카투사 또는 어학병 합격하시고 응시료 환급 받아 가세요!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신학기 공부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세웠던 계획은 무너지고 3월에 여러분들 공부 고민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고민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와 따끔한 충고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이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교 꼴등에서 전교 1등까지 간 경험이 있으시고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동시에 플렉스 하셨습니다. 변호사에서 청소년들의 공부 멘토까지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의 저자 박철범 작가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공부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미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대학생일 때 처음 냈던 책인데요. 그 이후로 제가 청소년 분야에서 책을 한 10권 정도 계속 써왔습니다. 10권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다 청소년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도 마음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도 무사히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서 지금은 5년차 변호사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가님과 변호사라는 두 직업, 뭐 투잡이라고 저희가 봐도 네.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섭외일도 네. 흔쾌히 원래 미미미 채널 아셨나요? 아, 그럼요. 이 모르면은 간첩 아니까 너무 이렇게까지 안 유명하니까 하셔도 제가 이게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학창 시절 좀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 결과 그 책에서도 전교 꼴등이었다. 네. 스스로가 전교 꼴등이었다라고 하시는데 어린 시절의 어떤 그 학습 환경 어땠나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네. 시골에서 예. 어려운 환경이었었고 학교도 6번을 전학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만 해도. 그리고 고등학교도 3군데의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중간고사는 저 학교 가서 치고 여기서 수업 듣고 기말고사는 또 다른 학교 가서 치고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없었던 이 작가님의 환경이 있었는데 결국은 전교 1등까지 찍어봤다고 하시는데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뭐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일진 애들 오토바이 타고 등교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쟤네들 뭐가 되려고 저렇게 사나. 내가 공부를 못하기는 하지만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내가 쟤네들보단 낫다. 이게 저희 프라이드였고 불쌍하다 이런 눈빛으로 그 학생들을 봤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그때는 아무래도 좀 체벌이 용인이 되던 그런 시기였었어가지고 틀린 개수대로 이렇게 때리셨어요. 근데 제가 자존심 상하는 게 제 뒤에 앉아있던 일진 애들이 저보다 먼저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걔네들도 저보다 잘 친 거예요. 걔네들이 맞고 돌아서면서 저를 보는 그 눈빛을 저는 봤습니다. 아주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저는 느꼈죠. 이젠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각성기랄까? 각성기. 네, 그때 이제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6개월 만에 엄청난 성적 상승을 이뤄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 포기하고 기초부터 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 선택은 뭐였냐면 둘 다 잡아야겠다.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고 해서 학교 수업을 게을리하고 내 공부에만 한다면 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날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해는 잘 안 되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힘들죠. 네, 용어라도 익숙해지자 이런 마음으로 수업도 충실히 듣고 네. 남는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부족한 부분을 쌓아 올리는 전략을 세웠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도 뭐 질문을 많이 하셨나요? 전 쉬는 시간마다 거의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묻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도 수학 문제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처음에는 제가 완전히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야, 너 이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렇죠. 네. 좀 약간 비웃는 태도로 저를 바라보곤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를 저도 느끼고 친구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게 이제 또 성취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전교 1등을 언제 확보를 하셨죠? 한 6개월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끝날 때 시험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이제 1등이라는 걸 해보면서 안 되는 건 없구나, 그렇죠, 안 되는 그렇죠. 건 없구나라고 네. 생각했던. 그게 또 진짜 크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통한 자신감? 결국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그리고 고려대 법대까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지금 중간에 나오신 겁니까? 네, 중퇴를 했었고요. 오. 수능을 다시 봐서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옮긴 거죠. 정말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선배님. 네. 네, 우리 또 네. 선후배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렇죠. 네. 이공계의 공과대학을 갔다가 문과 진로의 성격을 가진 학과로 전환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네. 되신 거죠? 애초에 제가 이과를 가게 네. 된 거는 특별한 꿈이나 목표가 없었어요. 일단 서울대라는 감투를 쓰니까 초기에는 좋았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지? 나는 여기 왜 들어왔지? 저의 성격이 기계 이렇게 만지면 설계도 그리고 그런 성격보다는 네.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해결해주는 그런 거에 좀 흥미가 있다라는 것을 20대 초반에 점점 깨달아 갔었고, 거기에 가장 맞는 직업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예. 법조계가 가장 맞겠다 해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진로를 바꾸게 된 거였죠. 요즘은 말이죠. 제가 이제 그 팬카페를 운영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고민과 사이 하루에도 막 20개씩 막 달리는데, 이 친구들의 가장 그 큰 고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떤 대답을 작가님은 해주실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예. 또 거시적인 또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누구나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전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공부가 자기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좋은 길이 많이 있죠. 다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른 어떤 거에 흥미가 있거나 아니면 재능이 있거나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 그래도 지금 눈앞에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예.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마음으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공부의 더 본질을 들여다보면 공부라는 건 결국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 자체를 기르게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 학습 과정에서 자기가 수업을 통해서 공부한 바로 그 내용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본질을 찾다 보니까 좀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좀 더 거시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이 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되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비속어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금머가리라는 표현이, 게임하고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나랑 놀고 이랬는데 쟤만 시험 성적 잘 나오고 이러면 이제 쟤 금머가리라서 그래, 쟤 타고났어, 머리 좋은 애들 그냥 공부 잘한다, 이렇게 좀 치부하고 넘어가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정말 비율이 작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서울대 같지만 일부 사람들만 머리가 좋지, 서울대 안에서도 80-90% 학생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고 네. 좋은 대학에 가든 아이비리그를 가든 이런 예. 사람들은 내 인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교를 하면 비교식은 느껴지겠지만 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는 것이 네. 내 인생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푸념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된다. 공부를 제가 못하던 시절에는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예. 공부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다고 착각을 하는 그 부류의 그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1시간 동안 네. 수학 문제 10개를 풀었습니다. 예. 4개 봤더니 10문제를 맞췄고 2문제는 틀렸네요. 그래서 해설을 보고 내가 왜 틀렸을까? 이래서 틀렸구나 하면서 1시간에 공부를 마쳤어요. 그러면 공부량은 네. 제 기준으로는 이거는 0이에요. 0. 공부 안 한 거예요. 농구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1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췄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기 전에도 그 문제를 맞출 실력이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한테 있는 실력을 그대로 확인한 거니까 이거는 공부했다고 볼 수 없죠. 근데 틀린 2문제 여러분들 다 겪어서 아시겠지만, 내가 모르는 문제 해설 보고 어떻게 푸는지 알았다고 해가지고 네.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 맞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2문제를 단순히 해설 보고 네.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을까? 내 기초가 뭐가 부족할까? 이거를 찾아서 그 기초를 다지는 공부를 해야 실력이 빈 공간이 메워지면서 예.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안 틀리는 실력이 되니까 그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 2문제를 통해서 그런 실력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1시간 동안 그만큼의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런 학생들은 그 체크를 좀 미숙한 경우가 많아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성적대에 따라서 각각의 팁을 주시자면 뭐 하위 거부터 갈까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수학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전 거에 기초가 없으면 다음 학기에 쌓이죠. 영향을 줘서 네. 계속 공부가 어려워져요. 소위 한번 흐름이 끊기면 따라잡기 힘든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과목에서 이제 하위권이다. 이런 학생들은 여기서 많이 빠지는 함정이 나는 하위권이고 기초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진도는 버리고 그냥 난 내 공부 따로 해야겠어. 그냥 중학교 교과서부터 다시 공부할래. 고3인데. 그러면은 이 수업을 다 놓치잖아요. 제가 했던 것처럼 수업은 최대한 따라가려고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세이브해서 중학교 교과서부터 풀어나가든 자기만의 기초를 닦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위권 일단 탈출한 다음에는 중위권이 딱 됐다. 어려운 문제는 아직 못 푸는 시기. 네.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절대로 안 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중 문제집을 몇 건 풀어보면서 네. 반복되는 문제 유형은 충분히 연습을 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이 됐을 때는 네. 이 학생들은 중요한 게 변별력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맞추는 게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 이 풀이 방법 말고 다른 건 없을까 고민해보고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부하는 거죠. 책상에 저는 오래 앉아있지 못하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오래 못하겠다. 이 학생은 일단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게임을 해서 나 게임은 한 3시간, 5시간 앉아서 계속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체력적인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공부는 정말 몸이 쑤셔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것은 결국에는 흥미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그대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흥미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장하는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 공부는 내가 1시간 공부해도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하고 있긴 한데 이 실력이 향상되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만 드니까 이게 하기 싫어, 지겨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이게 눈에 보이려면은 이만큼 공부했구나, 몇 페이지 봤구나 이거를 눈에 보이게 기록을 한다든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뭐 문제풀이 위주로 뭐 바꿔본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내가 공부한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좀 흥미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죠. 공부에 대해서 자신의 또 성과를 좀 기록하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를 기록할 때 팁은 또 어떤 좀 측면들이 좀 있을까요? 결국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이것의 목표는 내가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힘, 쉽게 말하면 흥미죠. 이걸 그쵸. 유발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획표보다는 과제표를 씁니다. 계획표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할당량을 이렇게 분배를 해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제표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쭉쭉 적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언제 할지는 정하지 않아요. 오늘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7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예. 그럼 3문제는 어떡하죠? 저는 그냥 그 3문제는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다음 거 해야 돼. 지금 이제 영어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 분위기가 이제 살벌해집니다. 내가 지금 딴 생각하면서 좀 설렁설렁했더니 못했어? 그러면 이건 포기하게 됐어? 다음에는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자신 능력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되게 좀 역발상적인 그런 공부 또 방향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이 공부와 관련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스스로 느끼는 그 죄책감이거든요. 이 친구들을 위한 좀 위로나 조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최초의 공부법 책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단군설화입니다. 단군설화. 단군설화까지 단군설화를 보면 곰과 호랑이가 이게 쑥과 마늘을 동굴에서 먹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공부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쑥과 마늘을 먹듯이 그 고통을 이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한 사람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먼저 뛰쳐나가고 다른 사람은 그 고통을 참고 공부를 지속해서 결국 인간이 되는. 공부가 힘들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공부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참고 계속 해야 될 나만의 이유가 혹시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꿈이 있다면 네. 그 고통은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록 지금 당장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듯이 네. 나는 결국엔 날아오를 것이라는 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니까 예. 지금의 고통조차 어떻게 보면 즐거운 순간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런 학생들이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받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자기만의 이유를 한번 세워두는 것이 예. 이 시간을 좀 더 그럼요. 즐겁게 인생을 네. 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강력하다면 그 어떤 힘든 순간이나 일시적인 감정선은 충분히 극복할 만하지 않느냐라는 또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괴롭자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즐겁자고 하는 건데 네. 괴로우면 이 되겠습니까? 아모르 파티거든요.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동기부여적인 말씀들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소감이 어떠세요?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네. 분명히 나의 어린 시절은 공부도 못하고 꼴찌에 이랬는데 지금은 막 변호사님, 작가님 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분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예. 이런 것도 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노력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루라도 공부할 수 있다면 왜 공부와 관련한 저서들을 저술해 주신 박철범 작가님 겸 변호사님과 공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인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